이런 거 다 합치면 총 10만원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폰 스냅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그 사기 피해자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뭐 커피값 정도만 받고 제가 대신 제작해드릴 수도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결혼 준비 순서에 대해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결혼 준비 총 비용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2025년 기준 결혼 준비 총 비용을 알아볼까요?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항목이 많다 보니까 두 표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혼주 메이크업, 혼주 한복과 같이 혼주 관련된 것들은 넣지 않았고요. 예물이나 상견례 비용, 가전, 가구 비용도 따로 안 넣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우선 미리 아셔야 하는 점은 저는 플래너 업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스드메는 제휴로 진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할인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플래너 업체를 적지 않은 이유는 플래닝 비용이 딱 얼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스드메 합산 금액을 플래너 업체에 보내면 플래너 업체가 그 안에서 알아서 나눠 갖는 방식이라 정확하게 제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표에는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드메는 저희가 따로 업체와 결제하는 일은 없고 그냥 플래너 업체에 스드메 합산 금액을 보내면 돼요. 어쨌거나 웨딩홀부터 볼까요? 저는 보증 인원 300명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대관료와 식대 등등 합쳐서 약 4,200만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4,200만원만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식 당일에 나가는 음료나 주류값은 별도여가지고 그 값은 또 따로 추가로 내셔야 돼요. 그리고 300명보다 더 많이 왔을 경우에 오버된 식대값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죠. 그 다음은 웨딩밴드입니다. 커플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웨딩밴드를 산다 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종로 금방 가서 금으로 맞추냐 아니면 백화점 가서 브랜드로 맞추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냥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까르띠에를 사겠어 이런 마인드로 백화점에서 브랜드 반지로 맞췄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늄으로 조그만 다이아 박힌 녀석으로 했고 2개 해서 약 68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입니다. 처음에는 비비엔다를 골랐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스튜디오라는 곳을 보게 됐고 그 특유의 뽀얀 느낌이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다른 유명한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드메는 기본적으로 플래너 업체랑 제휴된 가격으로 전달받은 거라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플래너 없이 혼자 예약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보다는 더 비쌀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찐 후기인데요. 제가 스튜디오를 고른 이유가 그 특유의 뽀얀 보정 느낌을 원해서 고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상담 때도 그렇게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런 느낌 안 나고 좀 일반적인 사진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스튜디오 예쁜 곳에서 할 걸 그랬나 약간 그런 후회가 조금 되긴 해요. 여기 스튜디오가 안 예쁘다는 건 아닌데 다른 예쁜 스튜디오 포기하고 그 느낌, 뽀얀 보정 느낌 하나로 골랐던 거여가지고 저는 조금 실망이 컸어요. 이건 진짜 솔직한 후기. 다음은 드레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드레스 욕심이 없어서 중간급 라인으로 골랐어요. 가격으로 봤을 땐 중간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나는 가성비 있게 결혼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레스에서 비용을 절감하세요.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하는 것보다 드레스에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훨씬 폭이 크니까 드레스샵을 예산대에 맞춰서 고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드레스는 정말 비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한 곳보다 저렴한 곳도 훨씬 많고 비싼 곳도 훨씬 많거든요. 나는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곳대가 중간이다 생각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피팅비 15만원이라 적은 거는 이 드레스샵에서의 피팅비가 아니라 드레스 투어 할 때 3군데 업체 돌잖아요. 그때 한 군데 갈 때마다 5만원씩 피팅비를 내요. 그래서 총 합해서 15만원이라는 뜻이에요. 메이크업은 에서 했는데요. 여기는 워낙 웨딩 헬메로 유명하잖아요. 메이크업은 그냥 인스타나 네이버 많이 검색해보고 내 얼굴에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것을 고르면 돼요. 저는 너무 과한 아이돌 화장도 아니면서 약간 핑크핑크 투명한 느낌이어서 골랐고요.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헤매샵에 비해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스냅입니다. 저는 스냅을 본식 스냅뿐만 아니라 아이폰 스냅도 예약을 했어요. 아이폰 스냅은 정말 말 그대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건데요. 요즘 아이폰 스냅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본식 스냅은 사진을 받기까지 거의 한 달 넘게 몇 달이 걸려요. 근데 저처럼 빨리 결혼식 당일에 사진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아이폰을 딱 들고 와서 촬영해주고 당일에 바로 제 폰으로 보내주는 게 바로 아이폰 스냅인데요. 근데 여러분, 아이폰 스냅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그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사기친 업체는 온리포유 스냅이었는데 후기도 많고 친절하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도 없이 폐업을 하고 잠수를 타는 거예요. 피해자만 몇백, 몇천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폰만 들고 찍는 거다 보니까 개인이 그냥 사업장도 안 내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게 사기를 치기 쉽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당일에 사진을 받아보는 게 너무 메리트가 크다 생각해서 또 다른 아이폰 업체랑 계약을 하긴 했거든요. 대신에 이 업체가 사업장을 냈는지부터 확인을 했고 스냅 업체들 인스타 보면은 요즘 아이폰 스냅 먹튀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저희는 노쇼를 안 하고 약속드리고 이런 식으로 올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로 좀 찾아서 보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믿을 게 못 되긴 해요. 사기치려면 너무 쉽게 칠 수 있는 판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폰 스냅을 하시려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계약금을 한 번에 이체하지 말고 일부만 보내고 잔금은 식 다가올 때 치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헤어 변형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스튜디오 촬영 때 헤어 변형은 꼭 하세요. 그리고 본식 같은 경우는 저처럼 2부까지 있는 웨딩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부 때 같은 머리를 하고 등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만큼 그에 어울리는 머리를 하는 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본식 헤어 변형도 부른 거고 2부가 없는 일반 예식인 분들은 따로 부를 필요는 없어요. DVD는 저는 가성비 있게 계약을 했어요. 스냅도 물론 나중 되면 잘 안 보게 되긴 하지만 DVD는 진짜 안 볼 것 같아서 정말 가성비 있게 했고 아직 식을 올린 게 아니어서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밝게 나오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화사하고 밝게 찍는 곳으로 계약했습니다. 신랑 예복은 강남구청 쪽에 있는 곳에서 마쳤는데요. 저는 지인 추천을 받고 계약한 곳이라 다른 곳은 알아보진 않았는데 맞춤치고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싼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 신랑 맞춤 예복 한 벌이랑 스튜디오 촬영 때 입을 옷들 전부 대여가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여하는 옷들은 당연히 맞춤이 아니고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맞춤 테일러샵이 아니라 가성비 있게 조금 기성복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랑만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저는 백화점 가서 한번 입어보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혼여행 경비인데요. 저는 몰디브로 계획을 해서 몰디브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표 131만 원은 2인 가격이고요. 저희는 마일리지로 편도를 해결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몰디브는 직항이 없어서 무조건 경유로 가야 돼가지고 루트를 잘 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신혼여행 기간을 주말 포함해서 7일이어가지고 조금 빠듯했어요. 그래서 5박으로 일정을 짰고 숙소 비용도 그래서 5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숙소는 가성비 있는 곳으로 골랐고 숙소로 바로 예약을 한 게 아니라 여행산책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업체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게 조금 더 얹어주는 혜택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덜 불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첩장은 제가 셀프로 제작했기 때문에 인쇄, 봉투, 스티커 다 해서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서프라이즈로 청첩장에 하나씩 넣은 게 있어서 이게 비용이 꽤 들어서 저는 총 20만 원 넘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아니라면 셀프 제작으로 충분히 10만 원 선에서 끊을 수 있어요. 서프라이즈로 넣은 거는 비밀입니다. 대부분 미리 캠퍼스 같은 곳에서 템플릿 만들어서 성은 에드피아에 맡기는 것 같던데 저는 제가 디자인을 직접 했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 결제를 할 일이 없어서 아마 더 싸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청첩장이랑 식권 PSD 공유한다 했었는데 반응이 좋으면 뭐 커피값 정도만 받고 제가 대신 제작해드릴 수도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결혼준비 총 비용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표에 적은 것만 다 더하면 6,718만원이긴 하지만 예식 당일의 주류, 음료비, 추가 식대값, 뭐 혼주 헤매, 혼주 한복, 양복 이런 거 다 합치면 총 7천만원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결혼은 하나 하는데 이 돈을 태우다니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짜서 결혼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조댓 9R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